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둘이 있을 때만 쓰니님을 말로 괴롭히던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내쫓기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인과응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두통도 심해져서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신우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상견례 때 양가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남편도 자상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이 시댁의 분위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는데 신우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같이 화장실에 갔는데 신우가 대뜸 자기 오빠는 별 볼 일도 없는 남자인데 왜 결혼하려 하냐고 묻더라고요. 성품도 좋고 자상한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했더니 신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좀 불안했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좋은 남자입니다. 집안일도 같이 하고 명절에 음식을 할 때도 함께 하고요. 양가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한결같은 남편이에요. 맞벌이지만 주말에는 저 쉬라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집을 비워줍니다. 근데 신우는 저에게 종종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오빠 못생겼고 배 나왔고 월 1,000만 원도 못 버는데 뭐가 좋다고 같이 사냐고요?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 짜증이 났지만 한번 좋은 말로 물어봤어요. 오빠와 혹시 무슨 안 좋은 과거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신우 대답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도와준다고 거기에 만족해서 사는 제가 한심하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손해인데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다 해준다 한들 좋을 게 뭐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결혼한 여자가 얼마나 한심한지 길고도 긴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좋겠는데 꼭 저와 둘이 있을 때만 이딴 소리를 하는 신우였어요. 처음에는 신우가 저를 생각해서 같은 여자로서 하는 소린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신우를 보면서 그게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긴 합니다. 신우 하는 말이 저같이 바보 같은 여자들 때문에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랍니다.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여자는 결혼해서 시댁을 통해 인맥을 늘릴 수 있고 결혼한 여자는 빨리 결혼하라는 주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멍청하답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전부 멍청하고 한심한 여자들이랍니다. 신우가 하는 말들을 녹음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간간히 물었어요. 왜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빠와 이혼하기를 바라는 것이냐고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이라도 있냐고 하면 신우는 저의 멍청한 모습이 싫다고 합니다. 결혼한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제가 잘난 줄 알고 사는 모습이 멍청해 보인답니다. 신우를 제 동생이라 생각하고 가끔 선물도 했어요. 선물을 사주고도 생색 한 번 내본 적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 흉 한 번 본 적 없고요. 근데 매번 신우는 이런 식이었어요. 최근에 저는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대학에 편입하려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어요. 신우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댁에 갔을 때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결혼 안 했으면 대학은 꿈도 못 꿨을 텐데 오빠 돈으로 대학 준비도 하네. 이러니까 결혼이 특권이지. 언니가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온갖 불이익 다 받고 사는 여자들은 뭐가 되냐? 어휴, 언니, 이게 결혼 갑질이라는 건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아가씨가 하는 짓이 시댁 갑질인 것은 아냐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신우는 이해가 안 가는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역시 결혼한 여자들은 남자에 미쳐서 살인분별을 못하네. 이해력이 떨어지네. 애 낳으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 상대를 말아야지. 이런 소리를 하다가 남편이 저희 쪽으로 오니까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오빠 왔네. 이러면서 가버리더군요. 정말 욕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는데 뭐 공개적으로 저를 면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 있을 때만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의 속을 긁어놓는 신우. 저는 계속 녹음하는 것밖에 못했어요. 친구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넌 성질도 없냐며 별의별 쌍욕을 다 하는 친구들, 늘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죠.
제가 좀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1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고2 때부터 공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를 간 것이고 고2 때부터 공부를 포기한 것에 대해 늘 저는 후회했어요. 그래서인지 신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은 대학을 나온 신우를 부러워했나 봅니다. 신우가 대단해 보였고 신우가 하는 말이라면 옳겠거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막말을 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꽤나 되었는데 선뜻 남편에게 들려줄 수 없었어요. 좀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도 얘기할 것 같고 분명 시부모님은 신우를 데려다 잡들이를 할 것 같은데 신우가 어떻게 나올지도 두렵더라고요. 신우가 변명을 기가 막히게 해서 저만 나쁜 사람 될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우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저는 마음에 큰 상처가 남을 것 같았어요. 저희 시어머니 생신이 추석 열흘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석 전주 주말에도 시댁에 가요.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시댁에 갔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에게 먼저 신우와의 대화가 녹음된 것을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심호흡을 하며 들으면서 저를 다독여 주는데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이게 언제부터 그런 것이냐 묻길래 사실대로 대답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고요?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저를 다그치더니 남편은 다그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점심을 먹고 생일 케이크도 먹고 나서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신우방으로 모두 함께 갔습니다. 신우와의 대화가 녹음된 것을 신우의 방 컴퓨터에서 남편이 켰어요. 조금 듣다 말고 아버님은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화가 나셔서 신우에게 당장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신우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거 자기랑 비슷한 목소리인 사람 데려다 녹음한 것이라고 제가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신우 뺨을 때렸습니다. 뺨 때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들 놀라서 조용해졌어요. 신우는 어머님께 뺨을 맞고서야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에게 네가 이렇게 헛똑똑인 줄 몰랐다. 너 이래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였는데 신우는 실성한 사람처럼 눈에 초점도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일단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많이 떨리더라고요. 다음날 어머님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엄청 긴 문자인데 요약하자면 신우가 어렸을 때부터 똑소리나게 공부를 잘해서 시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 그래서 신우에게 늘 공부 더 하라고 압박했고 지나치게 공부만 하도록 했던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신우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그런 점이 마음 아파서 신우에게 오냐오냐 했던 것 같다. 결국 이런 결과가 올 줄은 몰랐다. 어쨌든 모든 것이 신우의 잘못이니 신우가 보기 싫으면 명절에 안 와도 좋다. 최대한 빨리 신우를 독립하도록 할 생각이다.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아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은 딸에게 너무 화가 나고 며느리 볼 면목이 없어서 너무 낯이 뜨겁다고 하셨습니다. 신우 대학원 등록금 대주는 것을 취소할 것이며 이제부터 지가 돈을 벌어서 살든 국어를 하며 살든 어쨌든 집만 얻어주고 내보낼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제 얼굴을 볼 수 없고 제가 내킬 때까지 시댁에 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니 저는 마음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아버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잠시 후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망신 주니까 속이 시원하냐길래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니가 멍청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세상을 좀 크게 보라고,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가씨가 이렇게 성격 파탄자가 된 것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가씨가 똑똑한 척이 하고 싶은 욕심에 본인을 성격장애로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학창시절에 친구 하나 없던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지금도 아가씨는 친구가 없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아가씨는 말싸움이라 생각하고 항상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가씨 논리에 반박을 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아가씨의 말은 전부 천박한 논리에서 온 말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전화 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 저에게 미안해합니다. 근데 제가 말주변이 없고 멍청해서 신우에게 당하기만 한 것도 있잖아요. 남편에게 저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시부모님께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도 판단이 안 되네요.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스님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착한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당하다가 정신과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정신과를 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잘 해결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